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말 아침 푸른 잔디 위를 가로지르는 시원한 샷 혹은 눈 덮인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짜릿한 쾌감. 한때 한국 사회의 성공과 여유를 상징했던 풍경들입니다. 골프, 스키, 캠핑, 심지어 고급 자전거 라이딩까지. 이 모든 레저 활동들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리의 삶에 활력과 즐거움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이 풍경들이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섬뜩한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때 예약 전쟁이 펼쳐졌던 골프장은 빈자리가 늘고 겨울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던 스키장들은 한숨 섞인 표정으로 손님을 기다립니다. 캠핑 장비는 중고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는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고 있죠. 이게 단순히 유행이 바뀌어서일까요? 아니면 잠시 주춤하는 경기 침체의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섬뜩한 답을 찾아 나설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레저 산업의 위축을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한국 중산층의 삶의 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 말입니다. 이 경고음은 왜 울리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이 소리를 외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소리가 결국 우리 사회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세 가지 핵심 축을 파헤쳐 볼 겁니다. 첫째, 한때 이 모든 호황을 지탱했던 법인카드의 마법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둘째, 이 시장의 핵심 고객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쓸쓸한 퇴장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셋째, 이 와중에 고비용 구조를 고집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산업의 민낯과 가성비를 외치는 2030 세대가 왜 이 시장을 외면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현상이 결국 한국 중산층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진실까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 미래의 행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롭지만 어딘가 씁쓸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과연 우리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했던 강력한 힘 중 하나는 바로 법인카드였습니다. 접대 문화가 만연했던 시절, 공짜라는 이름의 마법은 수많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특히 골프 같은 고비용 레저는 법인카드의 가장 큰 수혜자였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최고급 코스를 예약하고 비싼 식사와 술을 즐기며 접대와 친목을 다지는 장소로 골프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기업 임원들은 물론이고 영업직, 중간 관리자 할 것 없이 비즈니스의 연장선상에서 주말마다 필드를 누볐습니다. 법인카드가 있었기에 개인의 지갑을 열 필요 없이 고가의 취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 문화는 급격히 위축되었고 기업들은 투명성을 강화하며 법인카드 사용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마 결제는 불가능해졌고 법인카드의 마법은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공짜로 즐기던 골프 라운딩은 이제 엄연히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왔고 이 변화는 고스란히 골프장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도꼭지를 잠근 것과 같습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던 시절에는 아무도 물값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한 방울 한 방울 아껴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레저 산업의 핵심 소비층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쓸쓸한 퇴장입니다.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자 가장 왕성한 소비력을 자랑했던 세대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높은 소득을 바탕으로 골프, 해외여행, 고가의 취미 생활을 즐기며 한국 사회에 여가라는 개념을 확산시킨 주역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상징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은퇴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을 넘어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간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이들의 자산 가치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때 억 단위의 자산을 자랑했던 이들도 연금과 소액의 이자 소득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골프 라운딩이 더 이상 여유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비싼 캠핑 장비는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가 되고 고급 자전거는 보관할 공간만 차지하는 신세가 됩니다. 한때는 자랑스럽게 즐기던 취미들이 이제는 사치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화려했던 파티의 주최자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파티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핵심 멤버들이 사라지면서 활기는 급격히 떨어지고 남은 사람들은 어색함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법인카드의 마법이 사라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이들이 지탱하던 레저 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레저 산업 스스로가 자충수를 두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가 왜 이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들어 볼까요? 법인카드의 지원과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력이 빠져나갔다면 산업은 당연히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많은 레저 산업은 고비용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스스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마치 자기 발등을 찍는 격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캠핑 시장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캠핑은 힐링과 자연을 외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폭증하자 일부 캠핑장은 배짱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낙후되었는데 이용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심지어 성수기에는 예약조차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텐트와 장비, 감성 캠핑을 위한 온갖 소품들까지 더해지면서 캠핑은 더 이상 저렴한 여가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캠핑을 시작하려는 2030 세대에게는 그야말로 넘사벽이 된 겁니다. 아니, 그냥 펜션 잡고 편하게 노는 게 훨씬 싸게 먹히겠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상황인 거죠. 스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가 폭등했다는 이유로 리프트권 가격은 매년 치솟고 장비 렌탈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까지 더하면 하루 스키를 타는데 드는 비용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겨울 스포츠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있는 집 자식들이나 즐기는 취미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스키장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는 신규 고객 유입을 막고 기존 고객마저 이탈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자전거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한때 건강과 친환경을 내세우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어느 순간부터 프리미엄 전략에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원은 기본이고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자전거가 즐비합니다. 여기에 로드 여왕이니 자도남이니 하는 과시적인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자전거는 힙한 취미가 아니라 돈 자랑의 수단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전거 애호가들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막 자전거를 타볼까 하는 일반 대중에게는 엄청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런 고비용 구조는 가성비와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2030 세대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아 소비하고 경험을 중시합니다. 소확행을 추구하며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활동들을 선호하죠. 유튜브나 SNS를 통해 저렴하면서도 이색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동호회 활동으로 소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기존 레저 산업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셈입니다. 핵심 고객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떠나자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 진입 장벽을 높여 2030 세대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않고 비싼 임대료만 고집하다가 결국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 폐허가 되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은 단순히 취향의 차이를 넘어 소비 시장의 거대한 단절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은 단지 레저 산업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깊고 섬뜩한 사회적 변화의 전조일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레저 산업의 위축은 단순히 유행이 바뀌거나 특정 세대의 소비 패턴이 변한 것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중산층의 삶의 질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매우 강력하고 섬뜩한 경고음입니다. 중산층은 한 사회의 허리이자
가장 안정적인 소비력을 가진 계층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적당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며 삶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골프, 스키, 캠핑 등 우리가 이야기했던 레저 활동들은 바로 이 중산층의 여유와 삶의 질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나 이 정도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자 삶의 활력소였죠. 하지만 지금 그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 고금리,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은 중산층의 지갑을 꽁꽁 닫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 얼마씩은 저축하고 얼마는 취미생활에 투자하자는 계획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달도 적자만 면해도 다행이다는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자녀 교육비는 줄일 수 없고 생활비는 고정적이고 대출 이자는 숨통을 조여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싼 레저 활동은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사치가 되어버립니다. 서울 방어력을 이야기할 때 스탈링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아파트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지금 중산층에게 레저란 한 달 생활비 싸대기 갈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중산층의 여유가 사라지면서 레저 시장은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초고가 럭셔리 시장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최상위 부자들은 경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최고급 골프장과 해외여행을 즐기겠죠. 하지만 그 아래 적당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중산층을 위한 시장은 빠르게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골프장이 망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산층이 여가를 즐길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삶의 활력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며 가족과 유대감을 형성할 기회를 잃는다는 뜻이죠. 이는 결국 개인의 행복감 저하를 넘어 사회 전체의 활력과 건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말에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고 돈 걱정 때문에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불만과 좌절감이 쌓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레저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지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심층적인 변화, 즉 중산층 붕괴의 명확한 신호탄인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작은 이상 증상이 사실은 심각한 질병의 전조인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신호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의 허리가 끊어지고 그저 극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곤층으로 양극화되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한때 한국 사회의 여유와 성공을 상징했던 레저 산업의 위기를 통해 훨씬 더 깊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법인카드의 마법이 사라지고 핵심 소비층이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와 함께 자산 가치 하락의 늪에 빠지면서 고비용 취미를 포기하는 현상. 여기에 더해 레저 산업 스스로가 고비용 구조를 고집하며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아버린 자충수까지.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한국 사회의 중산층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적당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기며 삶의 활력을 찾던 중산층의 여유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레저 산업의 침체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산층의 삶의 질이 무너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자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의 반영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고가 시장과 초저가 시장만이 남은 기형적인 소비 구조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유행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 즉 소득 불균형, 자산 불평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여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의미를 찾던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활력과 건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한국 레저 산업의 위기,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중산층 붕괴의 신호탄에 대해 탐구해 보셨습니다. 텅 빈 골프장과 스키장의 쓸쓸한 풍경은 단순히 한 산업의 불황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경고음을 외면하고 중산층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진 사회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모든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가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 스토리텔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